자,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 회의를 개최했어요. 수십 명을 모아놓고 지금 선거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한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네들 울산 선거에서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을 손발을 다 잘라놓고 머리도 잘라놓고 검찰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번 선거에서도 또 부정선거 할 거지.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잘려서 이렇게 이렇지만 부정선거를 잡아내서 기소하는 권한은 검찰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선거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18살로 내려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그래 과거에 비해 가지고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예측 못할 상황들이 생길 건데 헌법 질서의 수호자라고 검사들이 각오하고 단단히 이 범죄, 선거 범죄에 대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반칙과 불법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수사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검사들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부패한 것과 똑같아. 그래서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라. 자, 이 말은 야당이 무슨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봐주거나 이상하게 처리하려고 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안 받도록 잘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또 카미카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5의 카미카제인데요.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이 문제고 이러면 앞으로 총장 지시를 어떻게 제대로 누가 이행하겠느냐.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들이받았습니다. 문 지검장은 윤 총장이 회의실을 먼저 나가고 18개 지검장과 59개 청에 지청의 공공수사부장들만 남으니까 이성윤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고 이성윤이는 얼굴만 벌개졌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 지검장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내고 윤 총장 부임 취임 이후에 광주지검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최강욱 사건과 관련해서 3번을 이성윤에게 최강욱이 기소하라 했는데 하지 않아서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영곤 부장검사 등이 기소를 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80명의 검사들이 이 사안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총장의 지시를 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설명을 좀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검 간부가 오늘 이 총선 대비한 회의와 주제가 맞지 않는다고 무마를 해서 덮었다는 겁니다. 자, 이 문 지검장은 문찬석입니다. 이성윤보다 기수는 하나에 미치고 나이는 1살 많은데 금융 범죄를 주로 수사해온 특수통 검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호남 분이지만 자고우면하지 않는 성격으로
정권에 충성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이성윤의 행태를 두고 보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중앙일보에는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해가 비꼬는 칼럼이 하나 있어요. 이 기자 참 비비꼬였더만요. 헌법재판을 방불케 한 정경심 법정, 오만한 의무감에서 권력화가 시작된다. 법률가답게 실체적 진심을 말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검찰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자신의 역할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체제를 수호한다는 오만한 의무감에서 신성가족의 권력화는 시작된다.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검찰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과 학계가 알아서 할 일이다. 검사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자, 검사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뭔가 심사가 굉장히 꼬였어요. 자, 이 권석천이가 문재인을 향해서 문재인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고, 자, 문은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갖다가 과연 했겠습니까? 뭐가 꼬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은 사주를 받고 글을 씁니다. 좀 있으면 청와대 가가지고 한 자리 할 수도 있겠어요. 이번에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여기서 나왔죠. 중앙에서요. 자, 검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국회가 있고 입법부 사법부가 있고 하지만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몇 명의 정치 권력자의 국민의 마치 심부름꾼이라는 정치 권력자에 의해 파괴되는데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하고 지켜보고 길거리에서 붕괴만 하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잖아요. 모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헌법 법률을 넘어서서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누구 하나 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저항해서 이들에게 지금 버티면서 이들을 사법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검사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가 좋든 싫든 저도 검사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그 사람들한테 엮인 것도 많고 저도 좋게 생각될 리가 없는 사람이죠. 이 이전까지요. 그렇지만은 가장 결정적일 때 대한민국에 적어도 어느 한 구석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서 맞서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건 거기에 더 이상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자들이 나서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결정적인 거는 쓰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아는 것을 다 쓰지 않고 제한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검사들이 기자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걸 기자들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울산 선거 공소장에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요체다.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져야 된다라고 적시하면서 선거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제는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어제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 단체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 사항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특히 울산 사건을 염두에 둔 등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단선을 위해서 외곽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성윤이도 울산 사건 핵심 피의자 기소에도 또 반대해서 충돌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성윤이도 왔는데 이 이성윤이가 윤 총장이 이런 부분을 강조했을 때 과연 그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고 지금 윤 총장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지금 식으로 들렸을 겁니다. 참, 검찰은 어제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고 이재웅 타다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차피 깜빵은 안 가겠지만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임 자산운용에 일반 투자자는 거의 찾을 돈이 없을 거라는 지금 3일 회계법인의 중간 평가가 나오는데 횡령으로 2천억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사라진 거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아예 횡령으로 흔적도 없이 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로 도망간 이종필이 유용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나오는 속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거의 정권 회사들은 이걸 찾을 돈이 있겠지만은 일반 개인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찾을 돈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라임은 이번 주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4천억을 손실 처리해서 기준가에 반영을 한다는데 4천억 손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메트로폴리탄 측 부동산 금융에서 2천억, 비상장 기업 사모사채에서 800억, 부동산 펀드 등 기타 자산에서 1,000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달러 규모의 캄보리아 리조트 개발과 한계기업 전환사채는 제외돼서 의도적으로 손실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개도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날아가 버린 돈인데 이번에 그야말로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요거는 또 손실로 처리를 안 해서 지금 피해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터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상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거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최대 80%까지 돈을 날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일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국내 부동산 개발과 장외 기업 사채로 흘러들어간 펀드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측에 2,500억이 투자됐는데 80%인 2천억이 해외 카지노 인수 등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자금 횡령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금감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플루토의 부실 자산이 대거 숨어 있었는데 이 플루토 펀드 자금 중에 상당한 부분이 메트로폴리탄 부동산 금융으로 흘러갔고 2천억에 이르는 돈이 어디 갔는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필 전 도망간 부사장이 검은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검찰이 지금 금감원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통보받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데는 제주도 합정동 등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코스닥 기업 등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세이부에 있는 리조트 카지노 인수, 대구 수성동 부지 매매 등으로 한다면서 앞에 사업만 앞세워 놓고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보는데 검찰은 여기에 지금 검사들을 충원받아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해먹었는지를 대충 알고 여기에 연루된 지금 정치적인 지금 배경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가 2천억이 이미 횡령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몇 조를 투자를 실패해서 날리는 것과 2천억이든 200억이든 횡령됐다라는 것은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빼먹으려 했고 거기에 정치권이나 권력자와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종필이가 해외로 도망을 간 걸 보면 이종필과 유착된 권력자들이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 이종필이를 보고 돈 좀 들고 해외로 튀어서 오지 마라.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걸 뒤지게 되면 이 사건의 전모를 지금 파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라임에서 지금 정치인 상당수가 기어 놓을 것이다. 상상인 저축은행도 제가 볼 땐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